이거 하나만큼은 장담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장담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시와 대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기정사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선생님 말씀이 제 두 아들 경우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 전자책을 사신 분이 제게 주말에 연락이 왔고 그분과 통화한 내용을 오늘 공유할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거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의 연령과 상관없이 책육아를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책육아를 진행 중이시거나 아이의 독서 교육에 신경을 쓰고 아이의 독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영상 놓치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두가 거창하냐고요? 어제 제 전자책을 사신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제 전자책을 사시면 저와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전자책 사신 분이 제게 어떤 유튜버 링크 영상을 보내셨고요. 이 영상을 한번 봐달라 저보고, 그리고 이것을 보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말해달라고 하셨고요. 이분의 말씀이 맞냐, 이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26분짜리인데요. 제가 그걸 또 다 봤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수학 선생님이신 것 같고 유튜브도 병행해서 하시는 듯 합니다. 구독자 수도 많더라고요. 6만 명이 넘어가고 이름은 공부머리 수학법, 공부머리 수학법이라는 유튜버 이름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 그 전자책을 사신 분이 보내준 이 링크를 제가 26분짜리를 다 봤고 그리고 몇 개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로 좀 유용하더라고요. 뭐 수학생이라서 유튜브 내용이 다 수학에 대한 내용이지만 한글 독서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개 영상을 보니까 구독하시고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두 아이들 수학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유명하신 분을 제가 잘 모르나 봅니다. 제 전자책을 사신 분이 제게 보내준 링크가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의 제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아이가 독서를 많이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도 1등급 못 받는 세상. 이것이 제목입니다. 독서를 많이 하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해도 1등급 못 받는 세상이라는 제목이고요. 이 26분짜리 영상을 보면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하고 그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이 돼서 스스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1등급을 못 받거나 스카이를 못 갈 확률이 높다. 극상위권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 이유가 뭔지 이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독서를 중점적으로 두고 학습을 많이 시키지 않고 선행을 많이 시키지 않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그것도 많은 양의 공부를 해온 아이들을 따라잡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쓰신 표현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여 그 누적된 학습량이 월등히 많은 아이를 이 독서만 한 아이가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그룹을 제가 A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 루틴이 딱 잡혀 있고 정해진 분량들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그것도 꽤나 많은 양의 공부량, 예습, 복습부터 선행까지 이것들을 쭉 로드맵을 가지고 가져온 아이들, 우리 이걸 A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독서에 많은 비중을 두고 독서를 많이 한 아이로 키우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학습량이라든지 선행들은 좀 뒤처진 아이, 그런데 이 아이가 책을 읽고 생각이 생겨서 좀 간이 늦까, 뭐 중고등 이유가 되겠지요. 간이 늦까 공부의 뜻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그룹, 이것을 B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그룹이죠. 그런데 이 B그룹이
A그룹을 따라잡기 힘들다. 결국은 이 A그룹이 실제적으로 스카이를 더 많이 갈 거다라는 말씀이셨고,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그 전자책을 사신 분이. 이 선생님의 말이 맞을까요? 자, 저의 답은요.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 책 육아로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이 생긴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좀 늦게지만 열심히 공부를 시작한 이 B그룹이 어릴 때부터 탄탄하게 예복습 선행까지 밟아온 이 막대한 누적된 학습량을 이 B그룹이 따라잡기 힘들다. 일단 기준은 스카이입니다. 1등급입니다. 자, 제 정답은요. 이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100% 정답이다 이 뜻은 아니고, 제 큰아이가 지금 고3이고 제 작은아이가 고1이지 않습니까? 저도 철저하게 독서 교육만 했고요. 예복습 없었고 선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니 독서로 인해서 생각이 깊은 아이로 자랐고, 생각이 깊은 이 두 놈들이 스스로 공부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중2 때입니다. 둘 다 큰아이 작은아이 둘 다 중2 때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또 자기 주도로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두 아들을 보니 이 선생님 말씀이 제 두 아들 경우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일단 제 두 아이들 케이스를 보니 맞더라고요. 왜냐? 너무 어릴 때부터 정말로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누적된 학습량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 예습, 복습부터 선행까지 너무나도 빨리 미리 출발했던 거죠. 그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중2 때 출발하니까 그때 영유아기 때부터 초등 6년, 13년을 미리 달리고 있던 이 A그룹과 중2 때 뒤늦게 달려가고 있는 저희 두 아들인데, 저는 사실 이 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한편으로 생각했고, 두 번째는 따라잡지 못해서 결국 스카이를 못 간다 하더라도 저는 정말로 상관이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책 육아를 입시를 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두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책 육아와는 별도의 저의 바람입니다. 책 육아를 입시를 위해서 시작하지 않았다 보니 저는 지금 두 아들이 수학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A그룹과의 이 갭 때문에 결국은 스카이를 못 간다 해도 제가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시와 대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기정사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에 한 해에 수능을 치는 사람이 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스카이의 정원이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지요. 50만 명 중에 10,000명만이 스카이에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10,000명 안에는 그 영유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정말로 탄탄하게 학습이 잘 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늦게 독서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좀 늦었지만 내 아이가 가진 열정으로 가도 이 아이는 또 이만큼 가 있는 겁니다. 이 아이도 계속 공부를 하기 때문에 결국 입시 고3 때 이 아이들이 피니시 라인을 끊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두 아이들이 달려가고 있는 이 와중에,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 독서를 많이 하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해도 1등급 스카이가 어려울 수 있다. 독서로 다져지고 자기주도로 뒤늦게 시작한 아이들이 스카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다. 이 A그룹이 너무 막강하고 월등하고 뛰어난 아이들이 많다. 그것을 알고 계셔라. 책으로, 독서로, 자기주도로 스카이가 될 거라는 그런 핑크빛 생각은 조금 내려놔라 라는 것이 이 선생님의 말씀이셨고, 이 선생님 말씀에 저는 너무 안타깝지만 거의 99% 동의가 되고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 두 아들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책육아를, 독서를, 입시를 목표로 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지금 두 아들이 뒤늦게 시작해서 이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 이 현실이 크게 가슴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열심히 해서 스카이를 가주면 너무 해피할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 두 아들은 제 눈에 완벽히 멋있습니다. 책을 읽고 깊은 사유를 하는 두 놈이 제게는 벌써 스카이를 합격한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재수없게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하는 이유입니다. 스카이에 상관없이 지금 너무 멋지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스카이를 목적으로 책육아를 했거나 또 그거와 상관없이도 내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기를 강렬하게 원하신다면 이 선생님 말씀처럼 뭐 영유아기는 빼더라도 초등학교 시기에는 일정량의 공부 루틴, 공부 습관, 그리고 적당한 복습과 선행까지 차근차근 공부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링크 걸어 놓는 이 영상 꼭 한번 끝까지 보십시오. 내가 내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 있으셔야 되고 빅픽처가 있으셔야 됩니다. 더 짧게 정리하면 내 아이가 스카이를 가기를 원하신다면 책육아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수학은 선행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안 하면 여기 이 자리가 아니라 자꾸 뒤처지고 있는 격이고 그 간극은 자꾸 벌어지는 거죠. 이만큼 간극을 가지고 스카이는 어려운 거죠. 끝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책을 읽는 아이는 스카이 100% 갑니다 라는 얘기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이거 하나만큼은 장담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장담하겠습니다. 책을 읽는 아이는 스카이는 100%못 갈지 모르겠으나 책을 읽는 아이는 생각하는 아이로 자랍니다. 이것은 100%입니다. 100%. 이 생각이 생긴 아이는 스카이가 아닐지라도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꾸려 나갈 겁니다. 저의 책육아의 목적지는 여기였습니다. 생각하는 아이로 깊이 사유하고 사색하는 아이로 키우자. 그 목적을 가지고 저는 책육아를 했습니다. 이 깊은 사유를 가진 아이가 스카이까지 가주면 땡큐고 못 간다 하더라도 이 모습만으로도 너무 멋진 거고요. 저는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당신은 어떤 노선을 가지고 갈 건지 오늘 고민해 보시고 그 노선을 정하셔서 그 노선에 필요한 로드맵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봅시다. 안녕.